지난주 서울의 왕십리 CGV에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타쿠들 징그러 라는 말을 했고, 이게 해당 상영관에 그대로 울려 퍼진 겁니다. 오타쿠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지나치게 과몰입한 애호가를 의미하는 별칭이죠. 저는 누군가가 단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정체성이 아니라 행동이죠. 내 피부색이 이렇고 성별이 이렇고 옛날에 민주화운동 이력이 저렇고 그런 것들, 자기 행동을 정체성으로 방어하려는 시도. 반면에 피부색이 이렇고 성별이 저렇고 민주화 이력,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다면서 정체성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마음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었고 평소 즐겨 방문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봤는데요. 사실 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오타쿠가 잘못했네, 나도 내가 징그럽다, 그것이 오타쿠니까 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물론 나는 오타쿠가 아니라는 마음에서 구분짓기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여유와 관용을 가지고 대응할 줄 아는 모습이 요즘 너무 드물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거창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꼭 친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같은 편이나 가족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남도 이해하려는 태도, 그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의 전무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타쿠가 아닙니다. 8월 3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난 빨리빨리 원하는 걸 말해 못 가지면 어땠겠니? 한설이 다 시간만 가니 다 말할래 cause I like it cause I like it like it. 기다려 왜? 기다렸어 뭐해? 내가 내 맘을 왜 말하면 안 돼? Yeah 그냥 착착착착착착 Not shy to say I want you. Hey there hey there 우리는 great pair great pair. 네 맘이 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맞아 그럼 네가 Yeah yeah 내 맘은 내꺼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자유니까 네 맘은 내꺼 맞으니까 말해봐 다 어서 다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 난 다 보냈다 not shy not shy not me give me 다다다다다다다 not shy not me 난 다 보냈다 not shy not shy not me 너를 원해 뭐 어때 cause I'm not shy 넌 빨리빨리 대답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 거니까 내 보고 있기만 하면 돼 Yeah you will like it cause you like it cause you like it like it 내가 미워 아니라면 미워 다른 건 다 지워 내가 네 only one yeah 그냥 싹 지워 싹싹싹싹싹 Not shy to say I want you Hey there hey there 우리는 great pair great pair 네 맘이 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Yeah yeah 내 맘은 내꺼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자유니까 네 맘은 네꺼 맞으니까 말해봐 다 어서 다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 난 다 보냈다 Not shy not shy not me give me 다다다다다다다 Not shy not me 난 다 보냈다 Not shy not shy not me 너를 원해 뭐 어때 cause I'm not shy 후회하기 싫으니까 엔딩선만 없으니까 꾹꾹꾹 모두 쏟아내 No yes no 뭐든지 어때 Yeah 이러면 처음엔 어때 어차피 안 될 거 빼고 다 돼 Let's just be who we are do what we do 네 맘대로 해 Let the beat drop Not shy not me 난 다 보냈다 Not shy not shy not me 말해봐 다 어서 다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 난 다 보냈다 Not shy, not shy, not me give me 다다다다다다다 Not shy, not me 난 다 보냈다 Not shy, not shy, not me 너를 원해 뭐 어때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있지의 Not Shy였습니다. 박가연님, 그래서 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웅디가 오타쿠여도 웅디라 다 좋아요. 괜찮아요. 누가 그렇습니다. 4414님, 오늘 입대하시는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응원합니다. 아, 이래서 박보검 배우님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2022년 꽃 피는 봄에 만나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과연 너 언제 제대하니? 저 2022년에 제대합니다. 2022년이 과연 올까? 네. 1184님, 웅디하이, 여긴 경남 함양 친정 오빠가 농부예요. 가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긴 장마 버티고 태풍과 폭우도 버티고 이제 겨우 예쁜 가지를 수확 중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 중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제발 더 이상 코로나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 당분간 좀 뉴스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아이고, 아침에 뉴스 보다가 어메, 완전히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300명의 목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님이 계시더군요. 자,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른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본 날이에요. 신의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허나몽 영화평론가님이 이제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허희 평론가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학계에서 젊은 비평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의 케미가 어떨지 밖에 표정을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대만 해주십시오. 자, 지난주 개봉한 영화 테넷을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0년도 작품 인셉션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전 뒤편 시점, 오늘은 정수민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와 역대급 장마를 겪으면서 아내가 환경에 대해 엄청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동참하면서 함께 환경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바로 아내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바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채식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고기를 먹어왔던 사람인데 웅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근데 사실 스스로 진지하지 않은 문제라면은 그래서 그냥 딱히 지금 당장 아주 잠시 동안만 흔들리신 거라면은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신념이 된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채식주의자분들은 그거를 주변에 강요하지 않거든요. 예. 괜찮으실 겁니다. 강요당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현봉님, 웅디, 저는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오면 그날은 꼭 일이 생기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침부터 차장님께 불려가서 혼나고 작업해놨던 일도 커피를 쏟아서 다 날라갔어요. 아직 반나절 남았는데 걱정이네요. 위로 좀 해주세요. 혹시 키보드에 커피 쏟으신 거 아니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키보드에 뭔가를 쏟는다는 건. 이 징크스네요. 예, 거의 교과서적인 의미로서의 징크스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많은 제약이 일상생활에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있는 거는 또 뭔가 삶의 묘미를 주기도 하고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달라지는 거에서 교훈을 얻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양말 짝짝이로 신어도 지금까지 잘 사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2562님,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쿠폰을 보내줬는데요. 쿠폰 기한이 하루 남았어요. 친구네 집 근처에는 그 커피숍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더운데 시원하게 한잔 하라는데 저 생각해서 보내주는 거가 맞겠죠? 그럼요. 이런 거에 일일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예, 그냥 공짜 커피가 생겼구나 하면서 그냥 하하하고 좋아하시는 게 참 그런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선지전 2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이의 무법지대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무법지대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마스크. 마스크 예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뭐 저의 숙명이라면 숙명 멋있다. 마스크는 나의 숙명. 네 정많은 평론가 허나몽 영화평론가를 대신해서 오늘 맹활약을 해주실 평론가계의 꽃미남 허이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예. 평론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 배우가 나왔지? 잘생겼지.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잘생긴 사람은 마스크를 뚫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허씨들이 난 진짜 신기하네. 네. 마스크를 가리면 잘생긴 외모가 빛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네요. 네. 마스크를 뚫고 나오네요. 유튜브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코로나19로 고릴라.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불편한데 이런 보이는 라디오 특히 뭐 꽃미남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항상 위안을 받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요만큼만? 네. 야, 참 겸손한 사람 참 재수 없는 것 같아. 여기 이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생기시는 우리 평론가님입니다. 어디 오시세요? 양천어 씨입니다. 야, 여기서 집안을 지금 이게 동질감. 근데 사실 허나문 평론가님도 그렇고 허이 평론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 형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몰라요. 서로 잘 모르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하다 보니 네. 너무 신기해. 특히 웅디하고 허남웅 씨 같은 경우는 웅자까지 있어서 그렇죠. 형제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꽤 그러게요.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저희 세 명의 아버지는 허참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거를 꼭 밝히고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허참 선생님은 허씨가 아니에요. 저는 살짝 필명이시라고 들어가지고 네. 필명이에요? 양천구 허신 줄. 양천구에서 만드셨다고. 그 양천 허씨가 있죠. 그리고 허가바이가 실제로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 나도 양천 선생님. 허씨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의 이제 본명은 따로 있는데요. 사실은 글쓰기자하고 생활인의 자아를 좀 분리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그러니까 성은 허가 원래 많은데 네. 이름은 따로 있고 허죠? 허져요. 한국지는 아니고요. 그럼 무사 스타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동희님, 신유진 변호사님 지난번 김다비 이모님으로 변신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 뒤로 이모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김다비 이모님? 이게 김신영 씨의 둘째 이모 김다비를 제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실제로 그 춤을 좀 췄거든요. 왜 그래? 수입만 다 떨어져요. 누가 사건을 맡기겠어? 그 동일인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가? 네, 전혀 안경도 끼고 다 해가지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너무 재밌습니다. 허이 평론가님 조금 이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벌써 이게 10년 전 영화네요. 인셉션입니다. 12세 관람가고요. 두 분 다 보셨죠? 영화 너무 좋게 봤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과연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뭐가 있겠냐. 무조건 됩니다. 정말 무조건 법률적인 쟁점은 걱정 마시고 인셉션에서 법률 쟁점이 이 영화로 합시다.
영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봐도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마취 시킬 때 뭐 불법 시술 뭐 이런 건가? 저는 이 영화를 이 영화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 너무 좋아하는구나. 네, 영화 너무 좋게 봤어요, 진짜. 평론가님은? 저는 2010년 개봉 당시에 봤는데요. 아직도 그 극장의 분위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마지막 장면,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던진 팽이가 이 멈추느냐 마느냐 하고 딱 화면이 끝나잖아요. 예. 그때 관객들이 동시에 소리 지르면서 어쩌라는 거냐 이러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뒤에 제가 다시 봤는데 이제는 확실히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답을 오늘 우리 이거 스포해도 괜찮잖아요. 이거 이미 개봉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스포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말씀해 보시죠. 마지막에 팽이.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실인지 아니면 인셉션 속의 어떤 현실인지. 맞아요. 뭘까요? 저는 마지막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코브라는 이름인데 이 예. 코브는 현실로 돌아왔다라는 쪽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현실이었다. 현실이다. 돌아온 것이. 변호사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 이유? 궁금해서. 예, 그 우선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네. 제가 첫 번째 그럼요. 분석적으로 우리 논란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예전에 10년 전에 봤을 때 극장이라 다시 돌려보기를 못했잖아요. 근데 맞아, 제가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돌려봤는데 네. 마지막에 팽이가 살짝 비틀거리면서 화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놀란 감독이 오케이. 의도한 거죠. 첫 그리고 번째는 첫 번째는 그렇고 비틀거린다.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러니까 코브가 끼고 있는 결혼 반지에 대한 야. 그 결혼 반지가 진짜다. 아내가 현실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결혼 반지를 늘 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꿈에서는 계속 끼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권을 이제 공항 관계자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일부러 왼손을 강조합니다. 야. 결혼 반지가 없어요. 그래요. 야. 저도 진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시험했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코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팽이는 내가 예. 봤을 때 이거 낚시가 아닌가. 팽이는 사실 이 사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게 아니잖아요. 토템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그게 현혹되고 마지막 장면까지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사실은 이 사람의 그 토템은 결혼 반지였는데 결혼 반지를 딱 안 낀 거를 굳이 여권을 딱 여권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딱 이걸 다 결론으로 분란이 종식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극적 완결성을 위해서도 사실 그 현실이라는 게 설명이 맞는 것이고. 근데 이게 첫 번째 영화 시작한 장면에서 그 림보에 빠진 그 사이토를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킥을 몇 번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킥을 한 번 어떻게 나왔지? 그리고 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물 속에서라도 일단은 호흡을 할 수 있게는 빼줘야지 이 사람이 빠져나오는 림보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되는데 아무리 림보에 있어도 이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변호사님 신나네. 신났어요. 변호사님 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화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영화 너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의해서 확실히 이건 현실로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안도하기엔 꼭 그렇게 결론이 확실하다라고 한쪽으로만 기울 수는 없다. 감독 그렇군요. 오피셜은 일단 네. 현실입니다. 현실? 예. 네네. 감독 오피셜은 그 현실이라고 이제 뭐 10년 만에 말씀을 하셨고 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크리스토퍼 놀란 각본. 인셉션. 조나단 놀란? 근데 이거는 둘 다 자기가 했어요. 네. 혼자. 그래서 요 영화가 진짜 제일 좋아요. 근데 조나단 놀란이랑 이제 같이 작업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생이랑.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요거. 인셉션이 예, 좋다. 인셉션. 평론가님은? 저는 아무래도 메멘토가 메멘토. 가장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지 않은 거의 초기작, 예? 초기작. 완전 초기작, 장편 데뷔작 이런 거를 사실 그 사람의 최고 작품은 그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평론가 안 하는 거야 이제. 질색이라고. 본인도 뽑으려면 메멘토면서. 아니야. 뭐예요? 저는 사실 인터스텔라랑 인셉션이랑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완결성 부분에서 보면 역시나 인셉션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테넷도 만들었고 네.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맞아요. 영화가 참 지금 화제일 텐데
화제이긴 합니다만은 좀 이제 그 관객들이 아무래도 극장을 찾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8월 26일에 개봉했잖아요. 예. 근데 첫 주말에 26만 관객이 들었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66만 관객이 보셨는데 뭐 앞으로 그 얼마나 더 보실까. 사실 예전에 논란하면 300만 관객은 가볍게 넘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죠. 기대가 불투명하긴 합니다. 네, 좀 애매할 것 이거 같아요. 웅디가 사실은 이 우리 영화 무브치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기다렸거든요. 테넷. 그러게요. 테넷 꼭 봐야 된다. 망했어. 집에서 볼 거야 나중에. 자, 인셉션 간단하게 줄거리 좀 설명해 주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인셉션은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심거나 아니면 훔쳐오는 사람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죠. 예. 여기에 리더는 코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 코브는 경찰에 쫓기는 수배자인데요. 이 때문에 집을 떠나서 아들과 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브가 기업 총수인 사이토 와타나베 켄이 맡았는데요. 이 사이토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라이벌 기업의 후계자인 피셔, 킬리언 머피가 맡았는데 이 피셔의 생각을 개조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회사를 분할시켜달라라는 건데요. 이 코브가 사이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의 수배 혐의를 풀어달라라는 조건으로 이 임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피셔에게 인셉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영화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이 영화에서는 그 초반에 이제 팀원들을 하나씩 모으잖아요. 예. 팀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을 구성해봐라. 예. 그래서 팀원들을 막 모으는 장면에서는 사실 오션즈 11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네.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제 중간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피셔 이 관계가 안 좋은 거를 좋게 우리가 잘 이렇게 좋은 걸로 해주자. 야 사이토가 아니라 피셔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아버지를 이렇게 좋게 이제 관계를 회복시켜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기에 총 연출자 같은 이 극 영화라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새로운 그 영화가 매체, 탄생되는 것 꿈이라는 같아요. 매체 안에서.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감독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사실은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와 사진 찍었던 사진 중에 바람개비를 금고에 넣어두고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했다라는데 피셔가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그럴 때 약간 트루먼 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전지적 시점으로 너가 이렇게 보고 감동받을 거 있으니까. 알고 있어. 막 이런. 그래요. 그걸 근데 맞아요. 영화가 다른 모든 영화들의 이게 막 뭔가 짜집기가 아니라 굉장히 음. 결정적인 장면들을 굉장히 이 영화 안에서 와우 굉장히 훌륭하게 조합을 해놨는데 이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요. 와, 대단하다. 변호사님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영화. 저 오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에디트 피아프의 익숙한 노래가 지금 들리고 있죠. 후회하지 않아. 이게 사실 인셉션 전까지만 해도 파니 핑크의 노래였는데 맞아. 이제는 다들 인셉션의 노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회하지 않아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하지웅쇼 오늘은 영화 법률의 만남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셉션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윤성님 컨셉이 참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영화처럼 남편 꿈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10년을 살아도 속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전해주셨고요. 뼈 때리는 문자입니다. 오늘도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죠. 돌발 퀴즈 드립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0년도 작품 인셉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아내가 살해를 당한 뒤 모든 기억을 잃고 최근 10분 만에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 이야기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2001년도에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개봉 당시 정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메멘토, 2번 시멘토, 3번 토마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마지막쯤에 좀 변호사님이 막 설명해 주셨는데 네.
참 저도 공감 가면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자기 영화를 대하는 자세가 마술사가 마술을 펼칠 때 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 마술사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스티지라는 영화가 크리스토퍼 프리스티지 놀란 진짜. 감독이 거의 유일하게 거의 자전적인 얘기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그거를 이야기적으로 풀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스티지도 좋아해가지고 진짜 네. 저도 혹시 그 뭐- 영화도 마지막 정도까지 충격. 너무 좋죠. 혹시 소름.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네,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감독이 참 이게 늘 처음에는 막 이제 칭찬을 좀 받다가 예. 나중에 조금 좀 비판적인 욕을 좀 먹기도 하는 부분이 CG를 좀 강박적으로 안 써요. 이게 이거 막- 욕을 먹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인터스텔라 때 네. 그 옥수수 밭을 실제로 태워가지고 그거 그냥 CG로 했어도 될 텐데 너무 많은 면적을 그걸 태워가지고 환경오염 냈다고. 근데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어. 너무 이게 한국 농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면적을 싹 태워버려가지고. 그게 CG가 아니었군요. 아니 CG가 아니고 요번에도 이제 CG가 아닌 장면들이 꽤 많은데 요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특징 중 하나가 영화의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라는 그렇지. 그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모든 영화에서 거의 이런 리얼리티에 집착을 하는데요. 예컨대 인셉션의 경우에 그 호텔에서 360도 회전하는 네. 장면 있잖아요. 무중력 예. 상태. 네, 그 조셉 고든 레빗과 네. 이제 적들이 싸우는 장면인데 그것도 그냥 CG로 돌렸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CG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세트로요 복도를 만들어서 네. 전기 모터로 돌린 겁니다. 어머. 그래서 배우들이 그 안에서 실제로 굴러가면서 그 영화를 촬영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인간. 예, 또 그 꿈속의 장면으로 영화에선 나오는데 기차가 갑자기 거리 한복판에 이렇게 네. 예, 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다 그거 CG 아니에요? 부서지면서 예, 그거 CG 아닙니다. 말도 안 돼. 도로 한복판에 기차가 나오는데. 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네, 근데 스태프들이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알고 봤으면 되게 자세히 봤을 텐데 왜냐면 CG니까 그냥 그런 거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근데 와 너무 충격이네요. 네. 기차가. 그리고 파리 장면에서 네. 그 파리에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듯한 장면이 네, 네, 나오거든요. 아리아드네와 네. 이제 꿈속을 배회하면서 그것도 CG가 아니라고 압축 그건- 폭탄을 설치해가지고요. 그걸 실제로 파리에서 터뜨렸다고. 그러니까 CG를 아주 미세하게 썼다. 정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와.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 관리해야 돼요. 예, 나중에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예, 영화 찍는다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회자하는 그런 대사들도 있어요. 네. 그 변호사님이 또 네. 여러 가지를 저에게 또 공유해 주셨는데요. 음. 내가 생각을 심는 게 가능한 걸 알게 된 건 음. 아내에게 심었기 때문이야. 네, 코브가 하는 대사인데 아까 청취자분께서 남편의 그 무의식의 그래요. 침투에서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 알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어. 인셉션을 하셔도 괜찮겠다. 변호사님이 가능하다는 기억하는 명대사는 네. 저는 이 부분이에요. 어. 사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지금 확산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대사에도 그런 게 나와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생명력도 강하고 바이러스와도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이다. 네, 생각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전파돼서 끊임없이 라고 하는 그거에 착안해서 제가 이 영화와 법률의 어떤 쟁점을 잡아왔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꿈에서 어떤 생각을 심잖아요. 예. 저는 그 꿈 생각을 심고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갑자기 재확산돼서 저희가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종교가 일종의 이 영화에서 꿈인 거예요. 장치적으로 봤을 때 종교라는 장치 안에 그 정치에 대한 정치적인 그 생각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너무 신념이 확고하게 차 있어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파력도 굉장히 강해. 야, 변호사님 오늘 지금 이 35분짜리 코너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방금 이 눈빛 보셨나요? 네. 아니 변호사님 기억나시는 명대사 있으신가요? 뭐 설명하시더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법률 적인데 난 무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클래식 편성 나오는 줄 알았어. 하면서 야 변호사님 야.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쟁점
게다가 또 종교적인 어떤 네, 지금 광기. 네, 그 8.15 집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림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림보라는 그 깊은 심연에 빠져 있어서 절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몸이 아프거나 이 전염병에 감염됐다는 자체를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라. 너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런 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킥 딱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림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실에 입원해서도 그 병상에서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 생명을 치료해 주려고 지금 돌봐주는 간호사들한테 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너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반찬 투정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림보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림보 자체도 근데 네.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라서 정말요? 유대 신화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그 아기들의 영혼이 보관되는 방을 림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아기들의 영혼이라는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랄까 이 진흙탕에 빠져 있지 않나. 근데 이거 이래도 되나요? 이거 법적으로 혹시 어떻게 좀 어떻게 그래서 못하게 할 이 수는 법적으로 없나요? 만약에 이거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간호사에게 갑질을 그러니까 의료진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 그리고 내가 지금 무료로 입원해 있는 것이고 내가 뭐 호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무료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막 의료진에게 나 짜장면 시켜놨으니까 짜장면을 좀 갖다 달라. 뭐 내 속옷을 빨아달라. 막 심지어 아주 심한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의료진 분들이 거절을 하고 뭐 간호사 뭐 이건 할 일이 아니다. 내 업무 영역이 아니고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분 설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더 힘드니까 네. 그냥 해드린다는 거예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근데 만약에 이거 짜장면 지금 한 번 한 번 다 갖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거절을 만약에 명백하게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요. 예. 막 짜장면 갖다 달라고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막 그리고 막 유튜브 찍으면서 국민 여러분 짜장면을 안 갖다 줍니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네, 이럴 경우에는 이 예.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그 신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고 예. 그래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네. 그러니까 아.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하게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그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그럼 개인 방송 자체는? 이 개인 방송이 문제예요. 예. 개인 그러니까 방송- 유언비어를 살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는데 네. 방송 자체를 막게 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기 신이 어떤 전염병,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도 그 개인 방송을 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이 예를 들면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그런 거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를 할 경우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말 듣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런 법도 개정할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 방역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그래도 좀 세네. 세요. 이거 세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예. 의료진들의 얘기 듣지를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니까 의료진들이 더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의료진들이 여기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라고 계속 하고 있지만 정말 떠나고 싶은 현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너튜브 방송, 개인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처벌 규정도 생기고 만약에 같은 병실에 계신 분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소음이잖아요. 막 듣기 싫은데 밤에도 막 계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계속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럴 경우에 그만하십시오.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한다. 무시하고 이럴 경우 위자료 청구도 됩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네,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엄연히 내 어떤 지금 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옛날 병원에 있을 때 그 네. 같은 병실에 계속 욕하시고 네. 그 병실 바닥에 가래침 뱉으시고 막 간호사를 괴롭히고 네. 막 그런 분 계셨어요. 예, 계셔가지고 막 너무 미워했었어. 진짜. 밤에 잠 못 자고 막 너무 미워하고 막 너무 추운데 네. 너무 추운데 밤에 자꾸 보일러를 끄세요. 본인은 덥다고. 정말 실제로 경험하셨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 아픈 힘들어요. 데다가. 예, 힘들어요. 노인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으신 거지. 음. 그게 진짜 이건 아니다. 근데 계속 만약에 예를 들면 다른 얘기까지 나랑 생각이 다른데 그 얘기를 계속 나한테 막 하듯이 그 좁은 병실에서 계속 하면은 이거는 정신 공격이구나. 그렇죠. 고통을 주니까. 예. 가짜 뉴스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법에 의해서 정부시 처벌을 할 수 망법. 있을 네. 것 같고. 대면 예배를 금지한 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지금 너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심각해서 뭐 청와대에서 이 이제 기독교계 지도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완곡하게 요청을 이제 대면 예배를 일시적으로 좀 중지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특정 몇몇 교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지금도 강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아예 뭐 인증을 줘서라도 대면 예배를 허가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분들의 종교 행사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종교의 자유는 이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무리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예.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이렇게 방역 조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절대적으로 침범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신앙의 자유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 내가 뭘 믿어도, 내가 정말 똥을 믿어도 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똥을 믿고 있어. 저는 사실 제 씨는 날아다니는 똥입니다. 믿어. 플라잉 똥.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럼요.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한테 규제를 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내 신념,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신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 사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걸 가지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종교의 자유죠.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인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든 표출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종교를 표현했을 때 그 우리 이거는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집회를 할 수 있고 종교적 집회도 할 수 있고 뭐 예배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신앙의 자유랑 별도로 법률적으로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걸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20조에서 아까 종교의 자유 말씀드렸지만 헌법에는 쭉 기본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37조에는 37조 2항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이제 제한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상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그 부분은 침해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그 신앙 내면을 건드리지 않으면 예. 이거 행사의 자유는 얼마든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행사로 할 때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명백하다. 이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전가해보도처럼 늘 종교의 자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신앙을 그러니까 내 신념이나 신앙을 갖다가 내가 선택을 하거나 네. 혹은 선택하지 않을 그렇죠. 자유 이것에 대한 자유인데 그 외에 이제 따라오는 다른 자유들은 사실 묵인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국민의 기본권 뭐 이게 행복추구권이나 특히 생명권 그렇죠. 같은 걸 침해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거는 이 뭐랄까요 법적으로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절대 성립되지가 않는 건데. 맞아요. 그런 것도 이미 다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거를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명령 지금 발동했죠. 행정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종교단체에서는 우리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집회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이런 조치를 집회에 대해서 좀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고 했지 어떤 뭐 이것이 영업 뭐 이익을 위한 장소인지 아닌지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영업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청취자분들이 아마 현명하신 선택을 하실 수 맞아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제 제가 또 어떤 단체 문자 하나를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겠어요 목사님 했더니 그러시면은 못 오신 날짜 수만큼 계산해서 나중에 헌금 한꺼번에 내시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 단지 어떤 그 사람들의 종교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영업장인지에 관해서는 청취자분들이 현명하신 선택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평론가님은 평론가님은 혹시 지금 이런 상황들 네. 예 이게 상당히 좀 뭐 첨예하고 날카로운 문제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시면서 좀 그 생각하셨던 것들이 좀 따로 있습니까? 저는 의례가 예.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의례.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의례인가 본질인가? 종교라는 것이 신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또 도약하기 위한 계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게 교회나 뭐 꼭 다른 어떤 집회에서만 가능한가?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을 생각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번에 자꾸 집회의 자유를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본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거 그 국민 세금으로 치료받으면서 맞아. 네. 병실에서 난동 피우시는 분들은 맞아.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행사하겠다라는 예. 얘기에 대해서 네. 구상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근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하겠냐 이런 어떤 회의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신천지에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총회장 같이 구상권 행사했듯이 사랑제일교회도 구상권 행사의 대상입니다. 네, 그런 점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그 코로나 치료 중에 도망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처벌 대상입니다. 구상권? 구상권은 당연하고요. 예. 구상권 당연하고 예.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 왜냐하면 자가격리 의무를 사실 이게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대상인 병실에서 지금 탈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탈출해서 자가격리 대상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해죄까지도 이 전염력이 강한 자신의 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염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구 뭐 이렇게 전염성 있는 행동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상해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해죄면은 7년 이하. 7년 이하입니다. 이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 지시 따르지 않고 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더 가중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하 가지고 되겠나 오죽하면 상해죄까지 검토를 해야 되나 싶으니까 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뭐 개인 방송 이런 거 금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격리 조치 위반하고 대중교통수단 막 이용하고 대중시설 막 사우나 이런 데 막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3년 이하 더 세게 올리는 거죠. 예. 그리고 정보 우리 빨리 이거 역학조사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달라고 했는데 막 응하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2년 이하인데 지금 3년 이하로 올리는 걸로 다리 좀 올리는 걸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숙려기간 없이 통과시키겠다. 숙려기간 없이? 네, 그렇게 한다고 바로? 합니다. 네네네. 이런 일도 있네요. 네. 나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예. 뭉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그래요. 이게 사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제 연관되지 않으려고 이를테면 이제 꼬리치기 하려고 그렇죠. 서로 정말 한마음 한뜻이 오랜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 림보에 아유, 빠진 보기 분들 좋네요. 빨리빨리 구출해서 예. 나갑시다 현실로. 그래요. 맞습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0년도 작품 인셉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간의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놀란 감독의 2001년 작품 그리고 허위평론가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 정답은 평론가님 1번 메멘토입니다. 야 메멘토. 이거 시멘토랑 헷갈렸어요. 난 너무 어려워. 철석같이 시멘토인 줄 알았는데. 시멘토. 자, 당첨자 명단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이렇게 뭐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네. 이게 가슴에 아련하게 남는 게 많네요. 맞아요. 예, 지금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귀 기울여서 재미있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님, 허위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목요일에 진행했었던 역사 코너 앞으로 화요일로 옮겨서 전해드릴 건데요. 지지난주 반응이 뜨거웠던 역사 속 귀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순희님, 교회 다 이윤 추구하는 사업장이죠. 목사님이 설교하면 뭐 그 설교가 받는 거잖아요. 서혜연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친정교회도 바로 영상 예배 준비하시고 나가는 거 자제해달라고 하던데 일부 미친 교회가 모든 교회를 욕먹게 하네요. 라고 예,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 같은
매일을